안녕하십니까. 정공단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농업재범령 제2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9회부터 8회, 9회부터 쭉 해서 지금 2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문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은 다 그 설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차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조금 간략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법령상 농업재해법 심의회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아니죠.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합니다. 소집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고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의결 정족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다음에 설명되는 용어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사업자, NH손보가 보험 가입자, 보험에 든 과수원 주인에게 지급한다. 뭘 지급할까요?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하죠. 재보험의 종류와 보험 목적물별로 옳지 않은 것은 종류와 목적물. 농작물 재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맞죠? 임산물 재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맞습니다. 축산물 재보험, 축산물 및 축산물 시설물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축산물이 아니라 가축 및 축산시설물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양식수산물 재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5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5조에 보면 보험 목적물 그래가지고 쭉 한번 파악해 두십시오. 가축 및 축산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재보험의 대상은 축산물이 아니고 가축 및 축산시설물 그래야 한다는 거죠.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둔 것은 손해평가액, 보험가액평가 맞습니다. 손해액평가도 맞습니다. 보험금 산정 자체는 손해평가 요령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라든가 전부 보험금 산정이 나오죠. 그런데 보험가액 평가와 손해평가가 정확하게 손해평가 요령에 나와 있는 손해평가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 3조에 보면 손해평가 업무 그래가지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에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1. 피해 사실 확인. 현장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입니다. 그 외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으려면 대상 농작물을 몇 년 이상 경작하면 되죠? 5년 이상 경작하면 되죠? 근데 6년 이상 경작했다고 하니까 되겠죠?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업무를 몇 년
이상 담당해야 합니까? 3년 이상 공무원으로 담당해야 손해평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죠.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몇 년간 교육한 5년 이상 교육한 고등학교에서는 5년 이상,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는 3년 이상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면 돼요. 네, 6년을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될 수 있고요. 조교수 이상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3년 이상 하면 되는데 5년간 했다니까 이 사람도 되겠죠? 안 되는 사람은 2년간 담당한 공무원, 3년 이상 담당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그 번호별로 각주를 달아놨으니까요. 각주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습니다. 해당되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자격 취소 사항입니다.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로서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줬습니다.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은 1차 위반이면 경고, 2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경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개월, 3개월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다. 그리고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보험에 든 과수원을 샀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그 보험이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되는 거예요. 추정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재보험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그러하지 않냐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재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무엇의 일부? 보험료 일부를 보전하겠죠.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뭐예요?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에는 순보험료 개념의 보험료가 있고 부가 보험료 개념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부가 보험료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NH의 이 보험관계 일을 하는 인건비, 직원의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부가 보험료예요. 이거는 뭐한다? 정부에서 100%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순보험료는 다는 아니지만 주요 품목에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 내지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어민은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같이 익혀두시면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그 다음에 지자체도 보험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법상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쭉 한번 보면 눈에 툭 들어오는 게 있죠. 예.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 모집인이면 누가 합니까? 예, 그렇죠.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산림조합 조합장이나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공개 모집인은 조합장, 중앙회장, 조합 중앙회장 이런 사람이 인정하는 자, 이 사람이 모집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그래가지고 보험 모집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 그 다음에 수협 임직원, 그 다음에 수협의 공제 모집인, 공제 모집인으로서 들어올 때는 수협 중앙회장이나 수협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예, 산림조합 공제 모집인으로서 모집을 하려면 뭐죠?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원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 모집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농림축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회원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어떤 사람은? 공제 모집인은. 그 다음 법상 농업재해보험 기금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NH 손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과수원 주인이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보험에 가입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보험 가입자라고 말하죠. 자, 보험 가입자가 NH 손보에다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피해가 오면 광역적으로 오고 일시에 오고 이러죠. 이러기 때문에 거덜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 재보험을 어디다 드냐?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면 정부가 이 재보험에 관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입도 하고 다른 예산에서 보존도 받고 또 NH 손보에서 보험료, 재보험료를 내겠죠. 재보험료하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기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은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금을 재보험료 일부에 지원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재보험의 지급, 이 기금 가지고 재보험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으면 원리금 상환도 이걸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재보험 가입자라는 건 이 사람이잖아요. 과수원 주인. 이 사람의 보험료 일부를 요 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죠.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 이 부분은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상 농업재해보험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이 부분은 아닙니다. 농업재해법령상 기금의 운영관리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하기 위해서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 회계 처리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구분 회계 처리해야 한다. 맞고요.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기서 기금수탁관리자라는 것은 위탁받은 누굽니까? 농구먼입니다.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구먼이죠. 그래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농구먼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니라 2월 15일까지 누구한테?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받은 장관은 여기서 기금수탁관리자는 그렇게 틀린 거예요. 이걸 받은 장관은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 받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작성하는 거 아니라 이 농구문으로부터 받은 결산 보고서를 누구에게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농구먼이 장관에게 언제까지? 2월 15일까지 결산 보고를 하면 장관이 보고는 아니죠. 이제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거를 심의에서 심의 한번 거친 다음에 기재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며칠까지? 2월 말일까지.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농구먼이 장관에게 제출하고 2월 30일까지는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네, 18조에 의하면 농림축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먼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먼이 하는 일이 지금 이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그 다음에 재보험료 납입, 재보험료 지급, 여유자금의 운영 업무, 그 밖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그리고 이 업무는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농구먼에 전부 위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수탁관리자, 그러면 여기서 농구먼이 되겠죠. 농구먼은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에게 뭐를 제출한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걸 받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협의해서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 즉 농구먼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보낸다?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가 갈 때는 이 서류도 함께 가게 한다 해서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결산 개요, 수입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확하게 필요한 서류, 이런 것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기업권 하나가 맞고요. 나머지는 이런 게 틀린 겁니다. 2월 말일까지 농구먼이 장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2월 15일까지 보내면 장관은 기금수탁 관리자는 아니고 장관은 기금결산 보고서 받은 걸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누구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좀 전에 보았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농구먼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오른 것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인터넷이든 해서 뭘 뽑으셔야 됩니까? 농업재보험 법령, 법하고 시행령을 뽑아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쳐보시면 나와요.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거 한두 장, 두세 장짜리 돼 있으니까요. 이걸 뽑으셔가지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손해평가 요령하고 이 세 가지가 시험의 범주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손해평가 요령에 보면 사과는 농지별 맞습니다. 벼도 농지별이라야 합니다. 네, 필지별 글씨가 틀렸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보험에 둡니다. 가축별로. 축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농업시설물은 지번별이 아니라 시설물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농작물은 농지별로 보험 목적물 손해평가 단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지별이 맞고요. 특정 위험 방식 중 해가림 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것은 주로 어떻게 보험금이 산출됩니까? 손해액에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액. 예, 뭐 손해액이 적게 나왔는데 자기 부담보다 더 적게 나왔다 그러면 뭐 줄 필요 없겠죠. 어쨌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액을 뺀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보험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보험 가액은 1,000만 원인데 들 때는 8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00만 원을 다 든 게 아니라 보험료 좀 아끼려고. 이럴 때 보험금을 다 줄 수는 없겠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뺀 것을. 이럴 때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뺀 금액에다가 비율로 이제 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인데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뺀 것을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400이죠. 곱하기 1000분의 800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48에 32, 320만 원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대로 놓고 각자가 풀어보시고 체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 방법 중에서 적과 후 수확 전 생육 시기에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낙엽 피해. 낙엽 피해 계산하는 거 딱 하나 있죠. 단감, 떫은감, 감입니다. 감. 감은 이 잎사귀가 감의 결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진 것만큼 감에서 피해율을 계산해 주게 돼요. 그게 낙엽 피해입니다. 낙엽 피해를 계산해 준 것은 뭐밖에 없다? 단감, 떫은감밖에 없다. 단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이 법령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법령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의 산정. 제가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세요. 그런 다음 제가 이 지문별로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면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건 정답이 이거예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제조달가액, 지금 이것을 새로 짓는다면 얼마나 들까 하는 제조달가액에서 뭘 뺀다? 감가상각을 빼준 것이다. 이게 맞는 답이고요. 지문 1번에 보면 특정 위험 방식은 적과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부분이 이 평가 요령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평가 요령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평가 요령에 보면
이 특정 이혼 방식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삼이에요. 인삼. 예. 이 인삼에는 저가 후 착가수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예. 오직 뭐에 쓰고 한다? 면적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면적에 가입 당시의 가격에서 가입 면적에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죠. 다음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은 그래가지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을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은 종합이혼 방식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한 것은 종합이혼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이혼 방식은 그래갖고 나온 게 저가 후 착과수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가입 당시의 가입 가격을 곱한다. 이거는 무슨 방식이냐면 저가 전 종합이용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기준 가격에다 가입 가격을 곱한 것은 저가 전 종합이용 방식이고 평년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한 것은 무슨 방식이다? 예, 종합이용 방식이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지문별로 각도를 달아드린 걸 보고서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뭐라 하면 재보험법 2조 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조 및 11조의 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그리고 평가는 1년의 과정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손해평가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만 나오면은 이것은 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하고 평가는 1년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네, 매년 1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시군구 자치구별로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평가 인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보험 사업자는 전부 다 지금 현재로서는 NH손보죠. 이 사람 NH손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는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2년마다도 아니고 1년마다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이 부분도 틀렸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교육한 게 아니라 농림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마다 연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정기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관한 내용 한번 쭉 읽어두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교차 손해평가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꼭 지금 화면 정지하시고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 아니에요. 연 1회 이상, 2년마다도 아니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전부 맞은 지문입니다. 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사유,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되지 아니었다. 위촉 취소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되니 된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이니까 취소해야겠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를 위촉되었다. 취소해야 합니다. 제30조에 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취소해야 되는데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위촉 취소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이 맞고 정답입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취소해야 되는데 3년이 경과됐으니까 이 사람은 위촉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다 그러면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본의 손해평가에 대하여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본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보험 사업자가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하냐? 보험 가입자가, 즉 사과가수원 주인이, 재보험에 든 그 주인이 손해평가관이 손해평가를 했더니 설명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이거 좀 잘못됐다. 나 억울하다 이거보다 그 평가관이 와서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서류라든가 사진 등을 제출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NH손보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 손해평가반 또 보내면 안 되겠죠. 다른 손해평가반을 보내서 뭐한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답니다.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7일 이내에. 그래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재보험사업자 NH손보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의 검증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선수를 이무추출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이미 손해평가를 실시한 기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샘플링으로 한 개 시에 예를 들면 1000개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샘플링으로 예를 들면 10개를 골라서 뭘 한다? 검증조사. 검증조사를 했더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손해평가는 전수 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는데 뭐 한 것 중에서 이미 실시한 것 중에서 근데 미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그러니까 틀렸죠. 장관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니 재보험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응하여야 한답니다. 틀렸고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는 표현이죠. 네가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네가 한 것 전체는 다 재조사를 해봐야겠다. 라는 것이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조그만 차이는 아니고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전에 당신이 했던 손해평가는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거 전부 다 재조사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수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아니죠.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에 검증조사 결과는 누구에게?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통지는 보험가입자에게 당신이 막아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못하고 갑니다라고 통지해주고 그 못하고 간다라는 결과는 누구에게? 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11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문의 항목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손해평가를 이미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한다. 미실시한 그러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 항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각주를 따라서 천천히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방 구성으로 잘못된 것은 손해평가방 구성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 손해사정사 중 1인이 들어가고 합해서 5인 이내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1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손해평가인 5인으로만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중 1명은 들어가고 5인 이내.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해서 3인으로 되죠. 손해평가사 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되죠.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사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5인 이내니까 5인까지 되죠. 그래서 1, 2, 3은 되고 4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8조고 2조항입니다.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해서 5인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1명 들어가고 이것을 포함해서 5인 이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을 응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지문을 응용하면 손해평가 보조인만 된 건 안 된다. 손해평가인이든 사정사든 평가사든 이 사람 중에 1명은 포함하고 5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 법상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얼마죠? 500만 원 이하의 이거는 벌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 3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구분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다음 손해평가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 기간은 옛날 2회 시험 당시는 6개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회 시험을 봐야죠.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굳이 계산하면 1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조명으로 보면 11조의 6에서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별표. 그래서 1회 위반하면 6개월, 2회 위반하면 정지 1년, 3회 위반하면 정지 1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2회 당시 정답은 6개월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기관으로 봐야 할 겁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2, 3, 4입니다. 죄송합니다. 2, 3, 4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번하고 3번하고 4가 되겠네요. 재보험 상품의 개발과 보험 요율 이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NH손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사 효율 촉진에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하는 것은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육성,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농림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한다. 근데 이거를 농구먼에다가 위탁한다. 그 업무라는 게 뭐냐?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손해평가인이 인력을 육성하고 손해평가 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보급한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지금은 어디다 위탁했다? 농구먼에다 위탁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다 위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시험은 위탁하고 이 업무는 손해평가사와 이런 업무는 다 농구먼에다 위탁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 이런 거죠. 네,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료율의 산정 이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NH 손보가 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